인천시 주민참여예산학교 기본과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및 주요 우수 사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 문제와 더불어 노인, 청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겪고 있는 일상의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도에 발맞추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진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놀이터입니다. 이 놀이터의 설계자는 어린이입니다. 놀이터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직접 만들고 그 놀이터에서 놀이 시간을 갖습니다. 당연히 만족도는 높겠죠? 우리나라에도 이를 벤치마킹한 유명 사례가 있습니다. 순천시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저희가 알고 있는 놀이터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순천 기적의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설문에 응답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디자인 작업에도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순기능을 잘 보여줍니다. 당사자인 어린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더니 당사자가 원하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은 나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직접 나서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보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시민은 예산의 전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평가, 결산까지 이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전체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대표적인 직접 시민 참여 제도로서 주요 목표는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예산을 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쓰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란 무엇일까요? 지방자치라는 단어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 스스로 자율과 책임을 갖는 것으로 주민들의 자율적 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책임을 함께 질 것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재정민주주의란 무엇일까요? 재정민주주의란 국가가 예산을 산출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재정 운영이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또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트 알레그레시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포르트 알레그레시는 단체장의 부정부패와 비리로 거의 재정 파탄에 이르러 정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해야 했고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게 처음 주민참여 예산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도가 성공하여 성과를 내어 전체 브라질로 확산되었고 또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캐나다 등 전 세계로 확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에 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사례를 잠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마포구 소금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공동체를 향상시키고 여성 안심 귀갓길까지 조성한 사업입니다. 어두컴컴했던 길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고 여성 안심 귀갓길로 변모시켰습니다. 서울시의 10cm 턱맞춤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업입니다. 10cm 턱이 일반인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 높은 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물의 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 우수 사례, 스마트 횡단보도. 인천시 주민참여 대표 우수 사례로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길을 건너다 사고가 많이 나는 현상을 보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횡단보도 바닥에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해서 보다 안전한 보행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 우수 사례,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 사업.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병원 동행 사업입니다. 노인 1인 가구의 증가로 돌봄 공백이 생겼는데요. 홀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자원봉사자가 매칭되어 함께 병원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들의 일상의 불편함에 대해 주민이 직접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그 성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도입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한 것은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입니다. 이때에는 상위 법령 없이 먼저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처음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1년도 한 번 더 개정을 하는데 이때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가 됩니다. 즉,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017년도에는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시범 운영하였고 2018년도에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말 그대로 각 정부 부처의 예산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법의 주요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는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요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에서는 1.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의무사항으로 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드시 주민참여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제2항에서는 2.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함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같은 주민들의 참여기구가 주민참여예산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무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5항에서는 5.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 대한 사안은 각 조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는 어떠할까요? 인천광역시는 2018년도에 조례를 처음 제정했고요.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일부 또는 전부 개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인천시는 예산 편성 등 전체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조를 보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은 예산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무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장은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4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따르면 운영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방향, 시 예산에 대한 설명, 교육, 홍보, 토론회 개최 계획, 위원회, 예산학교 운영계획, 예산 과정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제5조 예산 과정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 1. 시장은 예산 과정의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또는 간담회, 토론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내용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2항을 보시면 주민은 제4항에 따른 운영계획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홈페이지 내에 공개되어 있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은 인천시의 주민참여 예산 운영기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2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는 산하 8개 분과가 있고 또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의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인천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기 전인 1999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실국별 예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왔으며 2011년 7월 관련 조례 제정 및 모델 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의뢰, 2012년 11월 조례 전면 개정의 과정을 거쳐 2013년 5월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 제안 접수 후 사업부서와 인천연구원의 사업 검토 및 분과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 및 총회를 통해 최종 선정안이 도출됩니다. 그 후 시의 예산 편성 과정을 거치고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어 집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교육 영상에 이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